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지표를 보고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따라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금융업에서 경제를 전망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아니다, 내수시장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붉은 선은 우리나라 경제를 알 수 있는 GDP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검은 선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지난 20년간 차트인데요.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제지표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내수시장보다 더 큰 수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호황과 불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기업과 연관된 국내 협력업체들의 업황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수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결국 수출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제를 보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런 국가죠. 그런데 이런 나라의 내수시장이 인구 77억의 전 세계 시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으니 이제 수출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인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사실 요즘 저도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국뽕 분위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경제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객관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지표를 보면 확연해집니다. 그림의 푸른색 선은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고 붉은색 선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트는 지난 30년간의 자료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수입과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이 우리나라 수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 등 중간재는 미국 제조업 경기와 흐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푸른 선은 미국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이고 검은색 선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특성상 미국의 제조업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에 선행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에 선행하는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림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30년간 차트입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약 400개 이상의 미국의 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요. 50 이상을 확장, 50 이하를 수축국면이라고 부릅니다. 50을 기준선으로 그 이하의 수축국면으로 지표가 크게 하락하면 역사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 위기, 그리고 1995년 시작된 신흥국의 외환 위기, 우리나라의 IMF도 1997년 있었죠. 그리고 2001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경제 위기 구간에서는 미국의 경기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50 이하로 크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했으나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구간에서는 경제가 잠시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 경제 위기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하는 구간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한 시기인데요. 이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등 외부적인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의 채권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미중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지표가 반등하고 경제가 살아나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만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미중 양국이 단계적 관세 철회에 스몰딜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미중 간 스몰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경제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미중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의 기업들은 그림과 같이 신규 설비 투자를 급속도로 감소시켰습니다. 붉은색의 박스는 경제 위기 및 주식시장의 폭락 전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기업들은 판매량과 재고를 조사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 현장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할 때 기업들은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주춤하거나 둔화되는 구간 이후에는 경제 위기 또는 주식시장의 하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과 같이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자본재 주문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경기 확장이 연장됩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의 둔화 원인은 바로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신규 생산, 설비 등 자본재 투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미중 합의에 개선될 조짐에 대해서 기업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런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서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지난 20년간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또한 유사하게 움직여왔죠. 결국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회복 근거는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재고율 및 IT 소비 그리고 기계류의 소비가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기가 회복될 것을 전망하는 기업들이 수요에 대비하여 재고를 비축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건으로 소비가 급감하여 미처 재고를 조정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 재고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미국의 제조업 재고율은 2016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인 경기 회복을 예상한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해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제품의 소비는 항상 미국의 소비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해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IT 소비가 미국의 일반 소비 대비해서 변동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살아날 때 사람들은 미뤄두었던 가전 및 IT 제품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기계류 또한 마찬가지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선 주문에 들어갈 때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ISM 제조업 신규 지문 지수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있고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 소매 판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말 쇼핑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7,3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및 국채 매입 등 통화 확대 정책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금융 여건이 개선될수록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중 통화량이 확대되면 돈이 잘 돌고 소비가 늘어나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의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수출의 연관성이 높고요. 최근 경기 회복을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전자기기, 기계류 소비 및 재고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및 통화정책 확대로 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내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하고 경제, GDP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작스럽게 틀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지표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예측의 적중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 20%는 반도체죠. 삼성 및 하이닉스의 현재 수익 상당수는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경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주가 인덱스 차트인데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현재 반도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주가가 거의 동행합니다.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의 경우 CE, IM, DS 하만 부분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으며 DS 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나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실적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성이 가장 큰 시기는 전체 영업이익 중 그림의 붉은색 박스 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재고가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림과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미국의 IT 제품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동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가격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2019년 반기 기준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58.6%로 2018년 75.7% 대비 17%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향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사업의 매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갤럭시 폴드 판매로 인하여 IM 사업부의 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기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기업 상황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판단하여 보면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IT 기업의 이익 및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나면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반사이익으로 5G 통신 장비 해외 수주를 따냈다는 뉴스와 영상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등은 IM 부분에 속하고 2019년 영업이익은 반기 기준 3조 8천억 원입니다. 자, 그러나 2018년 IM 부분의 영업이익은 10조입니다. 2018년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반기 동안 최소 6조 2천억 원의 이익을 달성해야만 전년 대비 이익이 같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영향은 반도체 사업이 달성하고 있으므로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수익이 증가해도 반도체 사업이 지금처럼 쪼그라들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힘듭니다. 결국 화웨이의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해외 통신 장비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IM 부분의 이익을 전년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일 뿐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해야 삼성전자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재테크를 할 때는 이성보다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매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관념을 주입받고 세뇌되어 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잘못된 판단까지 그대로 수용하고 또는 불손한 의도로 만든 단편적인 정보에 현혹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2008년 증시 폭락 직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 의존에서 이제 벗어났다. 우리는 선진국이다라는 분석과 뉴스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것은 알고 봤더니 외인들의 장난질이었고 이때 선량한 개미들은 증시 최고 꼭지점에서 펀드를 가입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총알바지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